자, 이게 마지막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매년 또 분기별로 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뭐 위원님도 적정하게 또 참여를 하겠지만 네.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기반한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이런 바닥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이런 전망이라는 게 변수가 바뀔 때마다 사실 수정 전망도 하거든요. 네, IMF도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망 그럼요. 수정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계속 수정 전망 하듯이 지금 상황까지 나왔을 때는 지금 전망하고 있는 그런 방향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 원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이제 올해 전망을 네.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연간 하락률이 2.5% 정도 될 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 감정원 월간 지수 기준인데요. 네. 이게 이제 2.5%라고 하면은 사실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다고 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국 감정원에서 지수를 편제한 이래로는 가장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저희는 저희 나름으로는 과감한 수치를 그래요? 제시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다른 데서 보시기로는 네. 지금 뭐 벌써 강남에서 30%씩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2.5%가 네. 말이 되냐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덱스로 봤을 때는 네. 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네.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망을 했었고 네. 아직까지는 그 전망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값 바닥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서 느끼는 것과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렇죠. 돼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지만 지난 하반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성이 네. 됐었고 그때는 사실 급매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찍혔을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급매물이 해소가 되고 어느 정도 시장의 매수 심리가 돌아오면서 그것보다는 조금 상단에 있는 정말 급매보다는 조금 상단에 있는 매물들이 해소가 되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도 가능은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실제로 직전 거래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약 한 6개월, 1년 전의 가격에 대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바닥론을 볼 그렇죠. 것이냐라고 네.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혹은 이제 아무래도 집값 바닥론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크게 와닿으시게 될 텐데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바닥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저희는 커 보여서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바닥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는 걸로 저희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존 전망 뭐 지금 원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잘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나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수나 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소비자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은 값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얘기하고 여기는 퍼센트. 왜냐하면 정책을 할 때 그 값을 보고 움직이면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좀 달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